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NBA 공식 홈페이지가 동부 컨퍼런스 탑 10에 이어서 서부 컨퍼런스 선수 파워 랭킹 탑 10을 발표했습니다. 10위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로 이 선수들은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한번 또 개인적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10위는 빅터 웬바냐마입니다. 24-25 시즌 혈전 때문에 시즌 아웃 됐었죠. 네, 그런데 24-25 시즌에 대한 출석률이나 활약이나 효율이나 혹은 팀 성적을 무조건 반영하는 건 아니겠죠. 파워 랭킹이라는 거는 결국에 다음 시즌에 이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에 대한 예상과 기대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위는 빅터 웬바냐마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낮은 순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2004년생으로서 2m 21cm의 키, 그런데 윙스팬이 2m 44cm입니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지난 시즌 46경기 뛰고 시즌 아웃됐습니다. 24.3득점, 리바운드 11개, 어시스트 3.7, 스틸 1.1, 블락샷 3.8. 진짜 미친 수준이고요. 연봉은 현재 루키 스케일입니다. 이번 시즌 13.4밀. 그 다음에 26-27 시즌은 17밀가량이고요. 그리고 2027-28 시즌은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NBA 역대 세 번째 5스틸과 5블락 경기를 달성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리고 NBA 역대 네 번째로 어린 50득점 선수가 됐습니다. 폭발력도 지니고 있다는 거죠. 30득점과 10개의 블락 경기를 또 달성하기도 했었는데 NBA 역대 여섯 번째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최연소 기록도 새롭게 썼습니다. 지난 2월 혈전 증세로 시즌 아웃됐는데 이번 시즌 앞두고 소림사 들어가기도 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농구 활동을 했다고 하죠. 그냥 빅터 웬바냐마를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진짜 불의의 부상 말고는 없습니다. 웬바냐마가 아마도 엄청난 잠재력을 터뜨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10위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9위는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84년생이니까 웬바냐마와 20살 차이고요. 지난 시즌 70경기 뛰었습니다. 출석률 굉장히 좋았고 기록은 전성기에 비해 살짝 떨어졌지만 이게 22년차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경이롭습니다. 연봉은 이번 시즌 옵트인 하면서 52.6밀을 받게 됐고 2026년 여름에 FA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죠. 지난 시즌 주요 이슈 NBA 역대 최초로 21번째 올스타에 선정됐습니다. 22년차 선수인데 21번째.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NBA 역대 최고령 3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 달성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합산 5만 득점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 컨텐츠로도 찍었죠. 요 기록 장담컨대 깨지지 않을 겁니다. 5만 득점, 어마어마한 그런 위협을 쌓았죠. 일단 르브론 제임스가 23년차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파워랭킹 9위에 들어간 것 자체가 대단하죠. 그만큼 아주 길고 오래가는 배터리가 됐습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 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 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위는 카와이 레너드입니다. 1991년생이고 그리고 아주 강인한 신체를 가지고 있죠. 키보다 윙스팬이 20cm 이상 더 깁니다. 그러니까 웬비급이에요. 웬바냐마보다 물론 짧지만 웬바냐마와 신체 조건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팔이 길고 손이 크죠. 이런 것들을 수비에 잘 활용을 하고요. 연봉 현황은 올 시즌 50밀, 다음 시즌 50.3밀, 그리고 2027년 여름에 자유계약 선수가 되고요. 지난 시즌 오프시즌에 받았던 무릎 수술 때문에 첫 34경기 결장했습니다. 그렇게 놀랍진 않죠. 1월에 복귀했고요. 출전 경기당 연봉이 1.35밀이었어요. 한 경기당 135밀씩 벌었습니다. 네, 그만큼 연봉은 많이 받는데 출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선수고요. 그리고 소속팀은 3년 연속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했습니다. 이거는 클리퍼스가 레너드를 영입하고 연장 계약을 하면서 바랐던 그림은 아니겠죠. 물론 제가 이걸 지금 설명을 하면서 주요 이슈
레너드에 대한 부정적인 것밖에 없지만 레너드는 분명히 뛰어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클리퍼스에서의 쌓은 성과라든지 가성비는 전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너드 8위 좀 고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7위는 케빈 듀란트입니다. 듀란트도 조금 계단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88년생으로서 2m 11cm의 그냥 슈팅 플레이어죠. 포지션은 딱히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즌 62경기 뛰었고요. 26.6득점, 필드골 52.7%, 3점 43%. 효율은 전성기보다 오히려 더 나았습니다. 자, 연봉은 2526 시즌 54.7밀. 그리고 휴스턴과 아마도 연장 계약을 맺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난 시즌 주요 이슈, NBA 역대 8번째 3만 득점 돌파했습니다. 듀란트가 전성기를 부상 때문에 좀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누적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일단 3만 득점 채웠고 대단한 기록이죠. 그리고 NBA 역대 2번째로 전 구단 상대로 40득점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 구단을 상대로 40점 이상 올리려면 첫 번째 득점력 좋아야 되고 두 번째 원클럽맨이 아니어야 되겠죠. 내 친정을 상대로도 40점 이상을 박아야 되니까 대단한 기록을 썼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 발목 부상 때문에 시즌 아웃됐고 휴스턴 로켓츠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6위는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자, 데이비스 1993년생 어느덧 베테랑이 됐죠. 팔 길이 2m 27cm. 이걸 아주 수비에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요. 지난 시즌은 51경기 출전. 부상 때문에 많은 게임을 날렸죠. 하지만 뛰었을 때의 데이비스는 여전히 위력적이었습니다. 평균 더블에 스틸과 블락의 합이 무려 3.4개였고요. 필드골 51.6%, 자유투 77.5%. 자, 연봉 현황을 살펴보면 27-28 시즌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연평균 한 55밀 정도 넘게 받고요. 지난 시즌 주요 이슈, 2월에 그 깜짝 트레이드를 통해서 레이커스에서 댈러스로 이적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댈러스 데뷔전에서 큰 부상을 입죠. 좌측 내전근 부상 때문에 트레이드 이후에 9경기 출전에 그칩니다. 자, 하지만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지 못했던 반면에 또 쿠퍼 플래그라는 굉장히 좋은 유망주를 영입했고, 그리고 데이비스가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스톡스, 스틸과 블락의 합은 무려 3.4였습니다. 늘 붙는 그런 와리프가 있잖아요. 건강. 그러니까 건강만 하다면 데이비스의 다음 시즌은 댈러스에서 굉장히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5위는 스테픈 커리네요. 커리도 조금 계단이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탑5 안에 들었습니다. 88년생으로서 케빈 듀란트와 동갑이죠. 웨스브룩과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시즌 70경기 뛰었으니까 르브론 제임스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출석률이 높았습니다. 24.5득점, 어시스트 6개, 그리고 필드골 45%, 3점은 거의 40%였고요. 연봉은 올 시즌 59.6밀, 연봉 1위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62.6밀, 2027년 여름에 FA가 됩니다. 지난 시즌 주요 이슈, 일단 NBA 역대 최초의 통산 4,000개의 3점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깨질까요? 저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시즌 93.3%의 자유투 성공률은 리그 1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7번 시드로서 1라운드 업셋했죠. 휴스턴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결국 여러 가지 100가지가 넘는 부상을 입었었는데 햄스트링 부상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시즌 아웃됐었죠. 자, 4위는 루카 돈치치입니다. 돈치치가 왜 이렇게 낮아? 루카 돈치치. 이제 레이커스에서 처음으로 트레이닝 캠프, 그 다음에 프리시즌 이렇게 맞이하게 되죠. 지난 시즌 50경기 출전했습니다. 부상 때문에 일찌감치 65경기 이상의 그런 조건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28.2득점, 8.2 리바운드, 7.7 어시스트. 우리가 알던 그 돈치치의 스탯 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연장 계약 맺었죠. 이번 시즌은 46밀. 그리고 2627 시즌부터는 새로운 계약. 그리고 2028년에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만약에 옵트 아웃하고 10년 35% 맥스 계약을 맺는다면 댈러스에서 레이커스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잃어버린 슈퍼맥스를 거의 그 손실을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즌 주요 이슈 2월 댈러스에서 레이커스로 깜짝 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레이커스를 3번 시드 및 50승으로 견인했습니다. 물론 1라운드 탈락했지만 돈치치 효과를 분명히 누렸죠. 그리고 지난 8월 3년 165밀 2+1입니다.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돈치치 살까지 쫙 뺐죠. 완전히 당 낮추고 간헐적인 식단하고 미친듯이 운동해서 몸무게를 엄청 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치치가 이 선수 앤서니 에드워즈와는 자리를 바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에드워즈가 3위입니다. 2001년생의 전도 유망한 여전히 잠재력이 남아있는 선수고요. 무지막지한 운동력도 돋보이고
팔 길이도 괜찮습니다. 193cm에 팔 길이가 2m 6이니까 내 키보다 13cm 이상 크면 뭐 길면 괜찮죠. 자, 지난 시즌 활약 굉장히 좋았습니다. 27.6득점, 5.7 리바운드, 4.5 어시스트 기록을 했고요. 3점을 굉장히 터프하게 많이 던졌지만 39.5%, 커리가 39.7%니까 별 차이가 없었죠. 자, 연봉은 연장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부터 45밀, 48밀, 52밀, 55.7밀까지 갑니다. 이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죠. 자, 지난 시즌 3점을 무려 320개나 집어넣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출전 경기가 79경기니까 한 경기당 4개 이상씩 때려 박았죠. 엄청나고요. 그리고 팀 통산 최다 3점 1위 등극했습니다. 단 5년 만에, 물론 미네소타의 역사 자체가 아직까지는 40년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3점 프랜차이즈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그리고 2년 연속 팀을 컨퍼런스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앤서니 에드워즈의 그런 거만함, 스웩 이런 것들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저는 에드워즈를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바깥에서 사고도 많이 치고 낙태도 하고 그건 지 사생활이고, 에드워즈가 지금까지 NBA에서 5시즌 뛰었는데 381경기를 뛰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에드워즈가 72경기 이하로 뛴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기록 아닌가요? 20-21 시즌에 72경기, 그리고 21-22 시즌도 72경기, 그 다음에 최근 3년 연속 79경기. 출석률이 떨어지고 굉장히 태만한 몇몇 선수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아무리 악동이고 바깥에서 사생활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본인의 그런 자기관리 능력과 그 다음에 또 인내심, 그리고 평정심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향상심, 경쟁심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출석률을 기록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엄청난 겁니다. 90%가 훨씬 넘으니까. 그래서 에드워즈의 이런 부분들은 참 미덕이다,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위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입니다. 1998년생이니까 최전성기를 맞았죠. 지난 시즌 76경기 뛰면서 32.7득점, 득점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어시스트 6.4개씩 뿌렸는데 가드 주제의 평균 블락 1개, 스틸 1.7개, 가드 주제의 스탁스가 2.7이었어요. 엄청났습니다. 자, 다음 시즌까지는 연봉이 굉장히 혜자입니다. 38.3밀, 40.8밀이니까 괜찮죠. 그런데 27-28 시즌 때부터는 연평균 60밀 이상으로 갑니다. 이번에 초슈퍼맥스 연장 계약을 때렸죠. 이 정도 금액을 분명히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선수고, 지난 시즌 주요 이슈는 그냥 길저스 알렉산더의 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규 시즌 MVP, 득점왕, 파이널 우승, 파이널 MVP 모조리 거머쥐었고요. 위 4의 타이틀을 한 시즌에 달성한 역대 4번째 선수입니다. 카림 압둘자바, 마이클 조던, 샤킬 오닐, 그 다음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고요. 3시즌 연속 30득점 이상을 기록을 했고, 필드골도 3시즌 내리 50% 이상이었습니다. 요걸 기록한 역대 5번째 선수. 지난 시즌은 그냥 스가의 한 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위 동의하고요. 1위는 자타공인 니콜라 요키치죠. 95년생, 그리고 2m 11cm에 129kg의 거구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농구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우아하고 스킬풀하죠. 자, 지난 시즌 70경기 뛰었습니다. 29.6득점, 12.7 리바운드, 10.2 어시스트, 트리플 더블 달성했습니다. 엄청나죠? 시즌 평균이 트리플 더블인데 빅맨이 3점까지 41.7%에 자유투가 80%예요. 이 정도면 그냥 신이 빚은 농구 선수야. 약점 없습니다. 수비가 별론데요, 좀 느린데요, 그건 약점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약점이 아니다. 니콜라 요키치에게 약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점은 존재하지만 약점은 없다. 모든 게 강점으로 뒤덮인 선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연봉은 55.2밀, 와 싸다. 다음 시즌 59밀, 저렴하다. 27-28 시즌 62.8밀, 공짜입니다. 공짜. 무지막지하게 쌉니다. 자, 이사이오 시즌 주요 이슈, NBA 역대 최초로 센터가 시즌 트리플 더블 달성했습니다. 깨질까요? 쉽지 않죠. 그리고 NBA 역대 최초로 한 경기에 30득점, 20 리바운드, 20 어시스트 기록했습니다. 이거 제가 저희 조코피 투어 미국 갔을 때에 요거 달성했었거든요. 아마 우리 맘바 동생이 이 경기를 직관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역대 최고 득점을 기록하면서 트리플 더블을 맛봤어요. 61득점에 10리바 10어시였습니다. 미친 거죠, 진짜. 자, 그래서 니콜라 요키치,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자타 공인, 파워랭킹 탑2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NBA 공식 홈페이지에 반기를 듣는 건 아니고, 저는 제일런 윌리엄스나 혹은 도만타스 사보니스나 알퍼렌 생군도 좀 아쉽지 않나. 그러니까 도만타스 사보니스는 어딜 가도 무시를 받고, 그리고 생군 같은 경우에도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좀 아쉽긴 하다. 제이덥도
그냥 뭐 평균 20득점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5개, 스틸 2개를 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공수 겸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케빈 듀란트도 좋지만 제이덥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탑10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댓글 달아주시고 또 각자의 사견을 적어주시면 아주 가치 있게 또 재미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이제 8월 뭐 NBA 이슈가 참 없는 그런 달이긴 하지만 저희 조코피TV가 여러분의 무료함을 최대한 많이 또 달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